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균입니다. 포토 스튜디오에서 테슬라 AI 데이, 테슬라 부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거의 천재적인,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그 반열에 올려놓았겠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요, 여기에 더해서 차별성, 그리고 노련함, 이런 것들이 거의 극대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테슬라 봇이라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저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NPU, 요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말하자면 이제 공장에서 단순 노동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택배라든지 가정용, 이런 것들로도 확대할 수 있는 다용도 로봇인데, 가장 여기서 관심이 집중되는 게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이 $20,000 이하,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로 판매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핵심이고요. 테슬라 봇이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10년 전에 등장했던 아시모라든지 아틀라스 스팟 이런 거에 비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실망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번에 그 테슬라 AI 데이를 보면서 테슬라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과 어떤 식으로 미래 비전을 소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테슬라가 혁신성에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를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노련한 기업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봇이 엄청난 완성도를 가지고 2만 불 언더로 판매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가 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물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금 모든 역량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테슬라 봇의 완성도를 높인다 한들, 이 테슬라 봇은 테슬라의 주력 비즈니스 아이템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부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요 정도 출발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주식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의 혁신성을 알리는 데 있어서 빠른 발전만큼 중요한 키워드가 없습니다. 한 8개월 정도 개발을 해서 이 정도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좀 테슬라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봇이 선보이는 그 정도의 완성도라 그러면은 대학원 랩실에서도 로봇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동작을 하거나 그 정도의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시연 정도는 충분히, 그냥 일반 대학에서도 가능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이 로봇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자동차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응용해서 모터 제어 기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또 자율주행 칩, 요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요 정도의 결과물을 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봇을 잘 보면 이 손동작의 거의 대부분의 역량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손동작에 비해서 다른 동작들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이죠. 걸음도 좀 부자연스럽고, 하지만 손동작은 그런 기본적으로 좀 어설픈 동작에 비해서 매우 정교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 단순 제조용이나 또 공산품을 만드는 그런 라인에 투입이 될 때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벌써부터 우리가 완성화된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시기라면, 처음에는 좀 방향성만 정확하게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발전을 하게 되면 급속하게 혁신적으로 그 발전, 개발 속도를 빠르게 단축하는 혁신적인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 봇을 통해서 테슬라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와서 24시간 로봇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고른 품질로 좋은 제품들을 덤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풍요의 시대를 열 것이다. 물론 이 풍요의 시대는, 로봇이 가져오는 풍요의 시대에는 자본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풍요의 시대일 수 있으나, 단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야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그야말로 상반된
그런 워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제조업에 투입을 해서 뭔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결과물로 이 테슬라 봇을 기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워딩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가 제시가 되고 있고, 이 테슬라 봇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실한 비전 제시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2만 불 언더예요. 2만 불 언더. 물론 뭐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잘 지키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 2만 불 언더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봇이라는 것은 동작이 뭐 엄청나게 정교하고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흥미 위주가 아니라 나오면은 나도 살 수 있겠는데 저 정도면은 뭐 구입하는데 부담이 없겠는데,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업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도입을 했을 때 인건비 대비 얼마나 효율, 그로 인해서 수익 증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계산이거든요. 근데 2만 불이라 그러면 딱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도 사람을 고용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이득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뭐 복지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뭐 노동법 그 외에 뭐 다양한 부수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 로봇을 대당 2만 불에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격이 얼마 판매되는지 아직 측정을 해서 이렇게 보급되지 않고 있고, 스팟이라는 로봇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스팟이 9천만 원이 넘어요. 7만 5천 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분의 1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비용이면은 테슬라 봇을 하나 구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것은요,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포토 EV를 구입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업무용으로는 뭐 여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구입한 이유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전기차 중에서 제일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쓸 일이 없는데 뭐 캠핑용으로 지금 이거를 언제 완성할지도 모르고, 이거 뭐 지금 아직도 100km입니다. 받은 지가 2주가 지금 다 돼가는데 아직도 100km입니다. 그런데 구입한 이유는 딱 하나요.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가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사놓으면 1톤 트럭 그냥 어디다 쓰겠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여분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핵심 요소인데, 테슬라 봇이 바로 그래요. 2만 불이라 그러면 뭐 이거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그래? 이렇게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 집안에 단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로봇이 3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하나 사볼까?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용으로 분명한 가치가 있고 생산성이 있어서 앞으로 기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확실한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거 사람들이 다 이거는 구입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완성도가 그 모양이냐? 사실 그 걷지 못하는 로봇을 가지고 왔는데, 뭐 손은 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만, 사실 저는 뇌피셜인데, 사실 이거는 좀 의도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충분히 이족 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 단계가 8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밖에 달성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더 가속화시켜서 완성화된 그런 모델을 다음에 선보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일단 기대치를 낮추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이런 테슬라 봇에 있어서 얼마나 개발 단계를 빨리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완성화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의지와 기술력과 그런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나중에 더 인상 깊게 보이고자 하는 퍼포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족 보행 기술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개발 기간이 짧다고 해도 이족 보행을 테슬라가 못해서 걸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분히 이거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산업 전반에서 혁신, 그리고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을 만한 기술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테슬라 봇이라고. 근데 이 테슬라 봇이라는 게 이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로봇 공학에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기술을 갖다가 여기에 접목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그동안 잘해왔던 자동차, 그리고 비전 센싱,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또 칩셋, 이런 것들 그대로, 자동차의 모터 제어 기술 그대로, 또 배터리 제어 기술 그대로 사용을 해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이고, 가격이 매우 혁신적이라서 산업 전반에 그야말로 제조업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아직 개발이 많이 오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완성화가 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비전 제시는 확실한데 결과물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이런 것들을 일부러 노출하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노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비전과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기술력을 통해 세상을 바꿔 나가고 싶어 하는 공학자들, 로봇 엔지니어들, 주목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에 이적을 해서 내가 저 테슬라 봇을 개발하는 그런 팀원으로서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좀 보람이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는데 일조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지가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봇 관련된 엔지니어들, 탁월한 그런 지식과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학자들에게 주목을 끌어서 테슬라에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션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도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다음번 AI 데이 때 테슬라는 아마 지금의 테슬라 봇과는 완벽하게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손관절을 부드럽게, 그리고 또 들 수 있는 그런 무게도 더 무겁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해도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관련해서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저렴한 가격대의 현실적인 그런 테슬라 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역시 테슬라는 의지만 가지고 뭔가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실력, 혁신성을 다 갖춘 기업이다라는 확실한 워딩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가 있는 그런 좋은 퍼포먼스가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증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시 상황만 좋은 게 아니라 부동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아무리 대단한 발표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테슬라가 보여줬던 극적인 스텝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는 좀 피해가고,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지으려면 결과적으로 한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서 내년 한 여름쯤, 앞으로 한 7,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테슬라 봇 완성화 직전 단계의 테슬라 봇을 발표해서 이런 형태의 테슬라 봇이 이제 2만 불 언더로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의 테슬라의 또 미래 가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식 관련된 그런 효과들도 아주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서 원래 좀 어설픈 모습이 나올 때마다 테슬라는 이렇게 부랴부랴 발표하는 이게 우리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스스로 디스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하는 게 이 기술이 구현된 어떤 가치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게 아니라 이 테슬라 봇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고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인 가격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에 오로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번에 AI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전에 걸맞는 결과물을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혁신적으로, 이렇게 대단하게 선보였다라는 결과물을 아마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론 머스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먼 안목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체를 이렇게 아주 힘있게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기대를 하고 어떤 포인트에 강한 인상을 받으면서 주머니에 내 돈을 가져가세요라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고, 물론 뭐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전략을 보면서 뭐 국내 기업인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을 때 비전 설명이 너무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 제시가 너무나 부족해요. 물론 뭐 소방청에서 이걸 구입을 해서 인명구조 탐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택배 관련된, 그 다음에 단순 공장에서 뭐 이동, 노동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뭐 이런 대체적인 아웃라인은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2천억 원에 사들여서 결과적으로 현대 모터스 그룹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접목을 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만들고
그리고 또 투자를 잘해서 앞으로 비전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비자들, 고객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그 회사가 미래에 만들어 나갈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소통인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없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 AI 데이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게감 있게 들으실 내용 아니니까 그렇구나 하고서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